여러분은 어떤 이 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소 능력들에 애정이 가는데요. 오늘은 저번 바람 능력에 이어 여름이 다가온 만큼 더위를 시원하게 녹여버릴 수 있는 최강의 얼음 능력자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히치가야 토시로는 블리치에 등장하는 호정 13번대 대장들 중 최연소로 대장이 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빙설계의 최강의 참백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블리치에서 사시는 자신의 참백도 영혼과 깊게 공명해 참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걸 마네라고 부릅니다. 토시로의 마네는 대홍련 빅륜환인데요. 마네를 쓰면 팔 전체가 너클처럼 얼음으로 감싸이게 되며 이때부터는 전투 능력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요. 물론 얼리는 범위도 대폭 늘어납니다. 실제로 바벨트 공략편에서 최상위권 강자인 제라드의 팔을 가볍게 얼려버린 후 그와 대등하게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며 자신 주변의 공간 전체를 얼리는 기술 사계빙결을 사용해 온몸을 얼려버리기도 했죠. 사실 토시로는 블리치의 마지막 편인 천년 혈전편 전까지만 해도 호정 13대의 10번대 대장인 것 치고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불안정한 마네를 단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추상까지도 얼려버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는 세계관 최강자를 제외한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다만 완성된 마네의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빙화가 완전히 져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두 번째로 급격하게 무리한 힘을 쓰는 만큼 전투 지속력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데스는 아카메가 벤다에 등장하는 먼치킨이자 최종 보스입니다. 이 캐릭터는 악행과 사륙을 일삼는 빌런으로 데몬즈 엑기스라는 재고를 사용하는데요. 아주 강력하지만 부작용이 워낙 심해 에스데스가 유일한 사용자죠. 재고를 사용하면 얼음을 생성할 수 있는데 다른 얼음 능력과는 달리 수분이 없어도 생성이 가능하며 범위나 강도, 파워도 엄청난 편입니다. 얼음 능력을 쓰지 못하는 대신 사용자 주위의 시공간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수만 마리의 얼음 병기병을 만들어 혼자 적군을 막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한 번에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 한동안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신체 능력이 대폭 증가하는 제구의 소유자인 라오네보다 더 전투 능력이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얼음 능력이 없어도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작중에서는 보통 1년은 걸리는 북대륙의 정벌 임무를 나갔지만 정벌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새 도시 내 모든 이민족들을 척살시켜버리기도 했는데요. 에스데스까? 이민족 40만人を生き埋め処刑した氷の女ですからな. 제도에서의 결전 당일에는 반란군의 대포 공격을 제구의 힘으로 전부 얼려버리며 최종 보스로서의 위용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데스를 물리치기 위해 몰려든 10만의 정규군과 10명의 재고 사용자 그리고 주인공까지 덤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나중에는 결국 주인공 일행에게 당해 죽게 되지만 주인공 보정이 강해 너무 억지로 죽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쿠자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얼음 열매를 먹어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자리에 오른 캐릭터입니다. 얼음 열매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넓고 방어 무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 웬만큼 강한 캐릭터라고 해도 한번 얼려지면 그대로 제압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인공 일행과 처음 마주했을 때는 일행이 한꺼번에 덤볐음에도 여유롭게 제압했고 정상 전쟁에서는 세계관 최강자인 흰수염이 일으킨 거대한 쓰나미를 단숨에 얼려버리며 서로 대등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능력의 정밀도도 뛰어난 편이라 도플라밍고만 얼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스모커는 상처 하나 입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쿠자는 신체 능력도 뛰어난데요.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신체나 무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무장색 필기와
상대의 기척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는 견문색 패기를 둘 다 사용해 기본 스펙이 엄청납니다. 또 검술과 격투 능력까지 좋은데요. 최종장에서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바노거와 같이 토토랜드의 카카오섬을 습격하면서 사왕의 대간부인 샬롯 크래커와 섬 곳곳을 얼려버린 데다가 샬롯 푸딩을 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사왕 군대와 단독으로 대치해 2번이나 싸우려 하는 등 전직 해군 원수 후보다운 화려한 활약을 보여줬죠. 참고로 그는 19세였던 시점에도 이미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는데요. 중장이던 시절에는 같은 중장인 하그왈 디 사우로에게 괴물이라는 소리를 매번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우로도 군함 10척 중 6척을 혼자서 침몰시킨 실력자였지만 후잔에게 별다른 저항도 못했다고 하네요. 팩은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2세계 생활에 등장하는 대정령입니다. 이 캐릭터는 평소에는 계약자인 에밀리아와의 계약에 의해 본 모습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로 등장하는데요. 보기에는 아주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작가가 공인한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3장에서 로즈월 저택이 습격당해 에밀리아가 죽어버렸을 때 팩이 힘을 해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저택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몸이 얼어붙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신체가 순식간에 잘릴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 날아와 주인공이 제대로 된 대처조차 하지 못했죠. さて、話をしようか。契約に従い、僕はこれから世界を滅ぼす。本当にどうしようもないんだね、君。 팩은 불을 관장하는 대정령으로 온도를 극한으로 내려 주위 수분을 모아서 동결시키면서 공격을 합니다. 보통은 탄 형태로 만들어 발사하거나 방패로 만들어 방어를 하지만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인 로즈월과 같은 강자와 대결하면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로 미친 수준의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あなたとは違う。思い上がるなよ、魔女の弟子。 참고로 특전 소설 빙결의 인연에서는 팩의 과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에밀리아와 계약을 할 당시 다대 대정령 중 하나인 메라퀘라와 싸워 이겼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팩에 대한 강함이 소문으로 퍼져 사실 주인공만 모르지 웬만한 캐릭터들은 팩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고 하네요. 에반젤린은 마법선생 네기마에 등장하는 흡혈귀의 진조 중 한 명입니다. 10살의 흡혈귀가 되어 외관은 어리지만 그녀는 작중에서 주인공과 더불어 세계관 최강자인데요. 평소에는 마력이 봉인되어 있어 그냥 10살짜리 꼬마이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엄청난 마력량을 가지고 있어 최상위 주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데다가 체술도 뛰어나고 불사식이라 잘 죽지도 않는 그야말로 먼치킨입니다. 최강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만큼 마법이 주특기인데 특히 빙결계를 주로 사용합니다. 웬만한 상대는 거의 한 방에 죽으며 광범위 기술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무영창으로 쓸 수 있는 기술도 몇 개 있죠. 작중에서는 자속석을 혼합한 끝없는 베개 고천을 사용해 에버렁쿠스 넷을 한 번에 영구적으로 얼려버리며 실력을 과시했는데요. 주인공과 대결을 했을 때는 상급 이하의 마법을 무제한으로 난사할 수 있는 마법, 얼음의 여왕을 사용해 주인공과 마법 무효를 가지고 있는 카구라자카 아스타를 상대로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에반젤린의 주문에 대한 능력은 작중 등장인물 전체를 통틀어 주인공과 함께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최강의 얼음 능력자 캐릭터들을 알아봤는데요. 얼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적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아군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능력 좀 쓴다 하는 캐릭터들은 접근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